여러분, 살아오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기억이 없으신가요? 오랜 친구에게 기대었다가 배신당한 일, 가족에게까지 마음을 열었지만 이해받지 못하고 더 깊이 외로워진 순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배웁니다. 진실하게 살아라.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라. 하지만 인간관계는 항상 정직함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직이 덕목일 수는 있어도 그 정직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줬다가 무시당하거나 불필요하게 약점만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 철학자들은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숨겨야 할 것이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겉으로 다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기술이고 평생 내 편을 얻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네 가지를 속여야 한다는 것. 그것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진실을 굳이 꺼내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가볍게 웃으며 지나가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거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오래도록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봅니다. 나는 진심으로 다 보여줬는데 왜 상대는 내 마음을 몰라주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직함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급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굳이 필요 없는 이야기, 내 속내와 약점을 모두 드러낸 순간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선을 지켜야 오래간다. 너무 가까이 가면 다투게 되고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존중이 생기고 관계가 지속됩니다. 그 거리를 지켜주는 장치가 바로 내가 굳이 드러내지 않고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이 네 가지를 차례로 나눌 겁니다. 첫째, 내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지 마라. 둘째, 내 경제 상황을 절대 자세히 말하지 마라. 셋째, 내 가족 안의 갈등을 외부에 알리지 마라. 넷째, 내 속마음 깊은 불안을 함부로 털어놓지 마라. 이 네 가지를 숨기는 순간 여러분은 오히려 더 안전해지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편안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 때가 아니라 알 듯 말 듯한 경계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속여라, 감추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성실함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웃음이, 그리고 때로는 적절히 감춘 태도가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고 상대와의 관계를 더 오래가게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는 거짓말을 못해. 나는 솔직한 게 좋아.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이 솔직함이 때로는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 중년 남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후배와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집에 대출이 아직 많아. 아이 교육비도 벅차고 아내와도 자주 다퉈. 그는 후배와 친해지고 싶어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후배가 다른 동료들과 웃으며 이 남성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걸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는데 왜 그걸 흉처럼 떠벌리나.
그러나 문제는 후배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드러냈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내가 진심으로 털어놓았다고 해서 상대가 그걸 진심으로 받아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는 그 이야기를 흥미거리로 삼을 수도 있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함은 언제나 미덕이 아니라 상대에 따라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친구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 남편도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이야기가 친척들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족 모임에서 그 어머니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왜 그때 다 털어놨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드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싶어 진심을 다 내어줍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진심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인간관계에는 적당히 감추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은 아껴야 몸이 편하고 속은 감춰야 마음이 편하다. 모든 속내를 다 드러내면 순간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말이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오늘의 내 고백이 내일의 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솔직함은 덕목이지만 과도한 솔직함은 무기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꼭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생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대화와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드러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숨기느냐입니다. 숨긴다는 건 거짓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무심코 물어봅니다. 요즘 집 사정은 어때요? 이때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대출이 많아서 힘들고 아이 학원비 때문에 허덕여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그 정보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걸 흉처럼 꺼내거나 나를 평가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웃으며 짧게 말합니다. 그럭저럭 괜찮아요. 버틸만 합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도 더 캐묻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이는 지혜입니다.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랑 또 싸우셨어요? 그때 속상한 마음에 다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하지만 다 이야기하는 순간 딸은 부모 중 한쪽을 편들게 되고 가정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답합니다. 괜찮아. 서로 다른 점이 있을 뿐이야. 너희는 걱정 안 해도 돼. 속내는 감췄지만 그것이 오히려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 이 법칙은 같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너는 요즘 누구랑 친해? 하고 물을 때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으면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를 부릅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와 더 가깝다는 말에 은근한 경쟁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들 잘 지내고 있어. 좋은 인연이야. 이렇게 가볍게 넘깁니다. 그 순간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관계는 오히려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정약용은
말은 많을수록 허물이 생기고 말을 줄이면 덕이 쌓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침묵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숨겨야 오래 간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고 속내를 조심스럽게 감출 때 비로소 상대는 나를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다 드러내지 않고도 충분히 관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뢰를 주는 태도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배려입니다. 내가 다 보여줘야만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숨길 때 상대는 더 오래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유명한 고슴도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섭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결국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따뜻함도 얻고 상처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친밀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거리를 잃으면 그 친밀함은 곧 상처로 변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싶어지고 상대는 점점 내 약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약점은 무심코 혹은 고의로 나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고독은 인간의 본질이다. 이 말은 곧 내 마음속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본래 완전히 이해받을 수 없고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에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혼자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균형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숨겨야 하는 4가지가 바로 이 균형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첫째, 내 모든 감정은 숨겨야 합니다. 순간의 분노, 깊은 불안, 과도한 기대를 모두 드러내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피합니다. 둘째, 내 경제 상황은 숨겨야 합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이익과 손해로 변합니다. 셋째, 내 가족의 갈등은 숨겨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가족을 흉으로 만들 뿐입니다. 넷째, 내 속마음의 깊은 불안은 숨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위로보다는 불필요한 충고를 하고 결국 내 상처만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또한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지키는 것이 곧 예의다. 예의가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 오래간다. 이 명언은 쇼펜하우어의 통찰과 절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가까움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며 적당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숨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관계는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존중하며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그 존중은 곧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는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숨긴다는 건 거짓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한 배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경계 설정을 강조합니다. 경계란 곧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일입니다. 그 선이 분명할 때 사람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경계가 무너지면 존중은 사라지고 서로는 피곤해집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나는 솔직해서 문제예요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 속에는 사람이 내 진심을 몰라준다는 억울함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나를 몰라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과도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가 부담을 느낀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상대의 취약점을 알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통제하려는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합니다. 즉, 내가 내 약점을 다 말하는 순간 상대는 나를 평등하게 보지 못하고 위아래 관계로 재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해지고 싶을수록 더 많이 숨겨야 합니다. 이 역설이야말로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진심은 반드시 드러내야 할 때만, 상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조심스럽게 나누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물과 같아. 가두지 않으면 흘러넘친다. 흘러넘치면 반드시 주인을 곤란하게 한다. 이 명언은 오늘날 심리학의 자기 노출 이론과 통하는 지혜입니다. 즉, 자기 노출이 과하면 오히려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적절히 감추어야 상대와의 관계가 균형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겨야 하는 네 가지는 결국 나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상대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첫째, 감정은 숨겨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 사정은 숨겨야 상대의 탐심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셋째, 가족 갈등은 숨겨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흉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넷째, 속 깊은 불안은 숨겨야 상대에게 무게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함을 보여줄 때 진정한 친밀감이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취약함은 아무에게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뢰가 쌓인 관계에서만 드러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숨기는 지혜와 드러내는 용기가 함께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상대를 구별할 줄 알고 그 외의 사람 앞에서는 적당히 웃고 적당히 감춥니다. 그래서 평생 가는 관계를 만들고 죽을 때까지 내 편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는 내 마음을 다 보여줘야 상대가 내 편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내 마음을 다 보여줄수록 상대는 나를 가볍게 여기거나 나를 이용하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을 차갑게 꿰뚫어 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은 이기적 존재이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 가까이 다가선다라고 했습니다. 따뜻함을 원해서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는 언제나 경계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숨기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숨기는 지혜는 곧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나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경제 사정을 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대에게 불필요한 비교나 탐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가족 갈등을 숨김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흉으로 만들지 않고 내 불안을 감춤으로써 상대에게 무게를 지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야 하고 거리가 있을 때 존중이 싹튼다. 숨기는 태도는 바로 그 거리를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상대는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내 편을 얻는 방법은 결국 존중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존중은 친밀감보다 더 오래가고 존중은 사랑보다 더 깊이 뿌리내립니다.
사람은 존중받을 때 그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게 됩니다. 숨기는 지혜는 이 존중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 원리는 설명됩니다. 사람은 알듯 말듯한 존재에게 더 큰 호기심과 매력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낸 사람보다 어느 정도 감춰진 사람에게 더 오래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관계가 지루해지지 않고 상대는 계속 곁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숨기는 지혜는 결국 사람을 멀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오래 곁에 두는 기술입니다. 내가 다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상대는 부담을 덜 느끼고 나는 나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관계는 단단해지고 그 사람은 평생 내 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네 가지를 속여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 편이 된다라는 주제로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의아하게 들렸을 겁니다. 왜 굳이 속여야 하는가? 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나누면 안 되는가? 이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례와 철학자의 통찰을 되새겨보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면 상대는 나를 편안하게 여기기보다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분노와 불안, 기대와 실망을 그대로 쏟아내면 상대는 나와의 관계에서 무게감을 느끼고 멀어집니다. 둘째, 경제적 상황을 지나치게 털어놓으면 상대의 마음속에 비교와 계산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일시적으로 동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동정은 곧 피로와 거리감으로 바뀝니다. 나의 약점이 결국 상대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가족 안의 갈등을 그대로 드러내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타인의 흉으로 만들 뿐입니다. 관계의 균형은 무너지고 그 이야기는 돌고 돌아 내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넷째, 내 속 깊은 불안을 모두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나를 돕기보다 충고하거나 지적하려 들 수 있습니다. 결국 나는 더 깊이 상처받고 상대와의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갑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숨기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를 지키고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현명한 기술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아껴야 몸이 편하고 속은 감춰야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은 단순히 침묵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감춰야 하는지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비유도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 너무 멀어지면 따뜻함을 잃습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숨김 속에서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관계는 모든 것을 다 나누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만큼만 가까이 다가가는 데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오래 곁에 두는 길이고 죽을 때까지 내 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숨겨야 했던 순간, 감춰야 했던 마음이 있으셨나요? 그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불필요한 상처가 아닌 따뜻한 존중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